네, 그럼 이어서 이제 커서 인프루언스를 좀 더 리그러스하게 정의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커서 인프루언스를 우리 정의를 할 때 보통 경제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 이제 포텐셜 아웃컴 모델인데요. 이제 포텐셜 아웃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자세히 하고 싶으시면 이제 그 한센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어떤 Y라고 하는 어떤 스칼라 아웃컴이 있어요. 스칼라 이제 스케일러 아웃컴이라고 했는데 사실 스케일러가 뭐냐면 그냥 어떤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Y를 그 결과값을 Y라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Y가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가 궁금했던 게 뭐 에듀케이션이 그 나의 웨이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궁금했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이 웨이지를 그냥 이 Y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Y가 뭐 50이다, 50만 원이다 하면은 뭐 말 그대로 이제 그 사람의 웨이지가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D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이너리 트리트먼트예요. 뭐 여기서 사실 에듀케이션으로 제가 정의를 하긴 했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어떤 트리트먼트를 보통 바이너리한 트리트먼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0이면 이제 트리트먼트를 안 받은 거고 1이면 트리트먼트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 나누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D가 1이면은 그 사람은 이제 흔히 말하는 트리트먼트를 받는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이 트리트먼트 그룹 안에 있는 거고 여기 소속이 돼 있는 거고 D가 0이면은 요 트리트먼트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걸 나타내는 지표고요. 그럼 이제 그 트리트먼트와 이제 그런 트리트먼트인 바이너리 트리트먼트인 D와 이제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특성들이 결과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모델을 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짜게 되는데 직관적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바이너리 트리트먼트, 그 트리트먼트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리고 U가 있는데 U가 뭐냐면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특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가 김영철이라고 하면은 이제 김영철을 이룬 요소들에는 이제 당연히 여기 D, 그러니까 어떤 트리트먼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김영철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남자고 뭐 저는 뭐가 있을까요? 뭐 저의 어빌리티, 뭐 흔히 IQ 같은 걸로 표시된다고 하는데 저의 어빌리티에 대한 어떤 특성이 있을 거고, 저는 뭐 제 집안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웰스, 뭐 그 사람 저의 웰스에 대한 어떤 캐릭터스틱이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저를 이루는 다른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요소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연구하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U는 모두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개의 이제 unobserved 되는 팩터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 팩터들이 어떨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어떤 이제 아웃컴은 이러한 트리트먼트 여부와 이런 U라고 하는 이제 몇 가지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unobserved 되는 랜덤한 팩터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보여지지 않는 특성들로 이루어지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면 이제 당연히 트리트먼트를 받냐 안 받냐 여부에 따라서 나의 아웃컴을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영향은 내가 가진 다른 특성들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겠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그렇다 생각해봅시다. 에듀케이션 웨이지인데 예를 들어서 뭐 남자가 에듀케이션을 받으면은 더 웨이지가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자에 비해서. 그럼 당연히 제가 남자면은 이 Y 값이 더 크게 증가를 하겠죠. 여자일 때보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아까 제가 포텐셜 아웃컴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과정 Y를 포텐셜 아웃컴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포텐셜 아웃컴은 U에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U에 디펜드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의 개인에게 스페시픽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펑션은 뭐 전체 인구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사람에 대해서 각각 있는 펑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여기서 제가 김영철 했지만 이게 결국 하나의 김영철에 대한 어떤 펑션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코노믹스에서 어떻게 컨설리티 정의를 하냐, 결국 우리 알고 싶은 건 이거죠. 트리트먼트를 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커서 이펙트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순전히 트리먼트가 주는 D가 주는 효과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다른 뭐 U가 있었잖아요. 뭐 어떤 그 사람이 가진 캐릭터스틱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효과들은 알고 싶지 않고 순전히 D라고 한 트리먼트가 Y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러한 커서 이펙트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보면 그럼 커서 이펙트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리그러스하게 정의하면은 커서 이펙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건 이제 보시면은 무슨 소리지 할 수 있는데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예시를 이제 다른 걸로 들었는데 그래서 예시를 그걸로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병원에 갔다 온 다음에 이 병원이 그 사람의 건강, 헬스 컨디션에 미치는 이제 여기 Y인 거고 병원이 X인 거죠. 여기서 약간 D라고도 볼 수 있겠죠. 현재 상황에서 왜냐면 트리트먼트니까 병원에 가냐 마냐. 그러니까 병원에 갔을 때 이 병원이 건강에 미치는 어떤 커설한 에펙트를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커설리티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병원에 갔을 경우 그리고 만약 그 같은 사람이 병원에 안 갔을 경우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종의 이제 평행 세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병원에 갔을 때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나오게 되는 건강에 대한 변수가 있겠죠. 값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병원에 가면은 건강이 뭐 10이 된다고 해보세요. 뭐 숫자가 커질수록 건강이 좋은 거라고 합시다. 이 사람이 만약에 병원에 안 갔으면은 그러니까 가능세계인 거죠. 이 사람의 건강이 뭐 5가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빼면 10과 5를 빼면 5가 나오죠. 그럼 이 5가 바로 일종의 병원의 효과인 거예요. 병원의 커서란 효과인 거죠. 인과적 효과. 근데 보시면 그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보통 흔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더 직관적인 가사를 이걸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아까 기억하시겠죠? 이 H가 요 하나의 개인에 대한 펑션이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트리먼트 이게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병원을 갔을 때 병원에 갔다는 거는 결국 트리먼트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D가 1일 때 이 사람의 어떤 이제 아웃컴에 대한 변수인 거고 요건 뭐냐면은 병원을 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D가 0일 때 아웃컴이니까 이 두 아웃컴을 빼는 건데 여기서 재밌는 핵심은 이 커서를 보기 위해서는 이 U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U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U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흔히 말하는 좀 더 자주 쓰이는 그 수식을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은 뭐 이제 expectation은 좀 무시하고요. 이 안의 내용을 보세요.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참고로 여기서 DI가 1이 다 1이구나 0인 경우가 있는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그 여기서는 D를 약간 트리트먼트 그룹에 가냐 마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룹이 있어서 이게 트리트먼트 그룹이고 이게 트리트먼트 그룹이고 요게 이제 트리트먼트가 아닌 그룹이면은 D가 1이면은 그 사람이 이 트리트먼트 그룹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트리트먼트 그룹에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갔을 때 얻게 되는 효과인 거죠. 이걸 이제 Y1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트리트먼트 그룹에 간 사람이 트리트먼트 안 받았을 경우에는 이 정도의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개념이 약간 이 파트인 거죠. 보시면 이 파트.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하나밖에 보지 못해요. 그 사람이 트리트먼트 받았으면 당연히 트리트먼트를 받은 효과만 볼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트리트먼트 안 받았으면은 그 사람이 트리트먼트를 안 받은 효과만 볼 수 있는 거지 두 개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커서 이펙트는 정의상 그 둘 다 봐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그룹에 있는 동일한 같은 사람이 실제로 트리트먼트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거죠. 오른쪽 위에 여기 이거랑 이 같은 사람이 안 받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가능세계 요거 밑에 있죠. 이 두 개를 서로 빼야지 우리가 커즐 팩트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커즐리티 개념, 그러니까 인과에 대한 개념은 결국 인디비주얼에서 정해진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아까도 보셨지만 요 포텐셜 아웃컴 모델이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실 커즐 팩트는 개인 단위에서 정의가 일단 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커즐 팩트 알기 위해서는 약간 parallel world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평행세계처럼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병원에 갔을 경우 효과, 그 사람이 병원에 안 갔을 경우 효과를 해가지고 둘을 빼야 된다는 거죠. 일종의 평행세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럼 약간 딱 봐도 뭔가 커즐 팩트 구하기 왜 어려운지 알 것 같죠. 왜냐, 일단 첫 번째 배리어가 있습니다. individuality. 사실 이거는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커즐리티 자체는 기본적으로 개인 어떤 개별적인 컨셉이니까 사실 이걸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전반적인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커즐 팩트를 구하냐.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람이 예를 들면 2명, 3명 있는데 이 사람의 커즐 팩트가 3이고 이 사람은 5고 이 사람은 뭐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사실 얘들을 가지고 그럼 사실 오버롤한 커즐 팩트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왜냐면 그냥 평균을 때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큰 문제 아니다. 그냥 에버리지를 취해서, 그러니까 이걸로 치면 6, 7, 8 그리고 7이니까 7 나누기 3을 하면 그게 바로 일종의 평균적인 커즐 팩트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죠. 써놨지만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그리고 ATE라고 많이 불러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그 커즐 에스티메이트를 연구하다 보면은 공부하다 보면 AT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Jane의 헬스 팩트가 3이고 존은 7이다. 그러면 둘을 더하고 2를 나눠서 average treatment effect가 5라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라서 약간의 문제 소지는 있지만 individuality는 사실 크게 문제는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가 결국 counterfactual problem입니다. 흔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우리가 경제학에서 여러 가지 무슨 방법론을 쓰고 여러분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DID나 뭐 IB 이런 걸 쓰는 이유는 결국 다 사실 이 missing counterfactual problem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애초에 문제가 안 됐으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복잡한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흔히 그 missing counterfactual problem이라고 하는데 counterfactual이 뭐냐, 그래서 아까 약간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는 이거랑 이거 중에 하나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부터 오는 문제인데 뭐냐, 여러분들이 AOL,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가 약간 어떻게 보면 잘 설명해줘요. 그 영화에서 이제 평행 세계가 나오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You're not in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그러니까 여러분은 평행 세계를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을 때 효과, 병원에 안 갔을 때 효과를 각각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만약 in order to directly observe cause effect, 그러니까 인과 효과를 직접 보려면은 사실 우리는 평행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제 counterfactual problem이 생기는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empiric 연구들, 경제학에서는 결국 이건 다 결국 counterfactual problem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그럼 그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물론 우린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사람의 어떤 그 트리트먼트 효과랑 트리트먼트 안 했을 때 효과를 각각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대신 우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이 뭐 하나, 둘, 셋 있으면은 4명 있다 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 사람들은 다 트리트먼트 받았어요. 2명. 그 반대 사람들은 트리트먼트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얘랑 얘랑 둘의 결과를 빼면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만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지우고, 자, 저희가 써놨죠. How about we compare treatment group and control group? 이때 보통 그 트리트먼트 그룹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D를 받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컨트롤 그룹은 이제 보통 D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을 비교하는 건 어떠냐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럼 그거를 약간 수식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되거든요. 보시면 아까 카우설 팩트 개념이랑 거의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면은 이 DI는 여기 1이었잖아요. 이젠 0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트리트먼트 그룹의 효과랑 그러니까 컨트롤 그룹, 그러니까 D를 안 받은 그룹의 효과를 서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게 결국 이 개념인 거죠. 트리트먼트 그룹이랑 컨트롤 그룹을 비교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카우설 팩트를 보려면은 얘가 1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걸 못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거 못 보니까 우리는 이제 DI는 0을 쓰겠다는 거죠. 그럼 사실 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보세요. 그러면 뭐 똑같이 제가 쓴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고 같은 얘기죠. 근데 보시면 이게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얘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값이 얘랑 이 뒤에 얘랑 합의 두 개의 합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보시면 그 지금 얘랑 똑같잖아요. 얘 마이너스고 얘 플러스니까 사실 얘는 없어지는 거죠. 얘 빼면 사실 다시 그 왼쪽 얘랑 얘만 남으니까 아까 얘랑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트리트먼트 그룹이랑 컨트롤 그룹 빼는 게 사실 이 두 가지 효과가 더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 다시 좀 지우고 해보죠. 이 트리트먼트 그룹이랑 컨트롤 그룹 빼는 거는 두 가지 효과가 더해져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원하는 커슬 에펙트입니다. 그러니까 요 같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그룹에 있을 때 트리트먼트를 실제 받았으면은 그 트리트먼트 그룹에 있는데 만약 트리트먼트 안 받았을 경우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값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뺀 트리트먼트 그룹이랑 컨트롤 그룹 뺀 거는 이 것만 이게 아니고 뒤에 이것도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십시오. DI가 1인 게 뭐예요?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그룹에 있는 사람이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았을 때의 효과와 트리트먼트 그룹에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사람이 트리트먼트 받지 않았을 때 효과가 있는데 요거를 뺀 거죠. 이게 바로 셀렉션 바이어스라는 겁니다. 그럼 셀렉션 바이어스가 사실 뭘까? 그리고 사실 이제 보시면 좀 여기 그리고 사실 여기를 카운터 팩츄얼 불러요. 이거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카운터 팩츄얼 부르는데 그래서 흔히 missing counterfactual problem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못 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셀렉션 바이어스는 무슨 문제냐? 잠시만요. 여기가 마지막 페이지군요. 보시겠지만 이제 전에 슬라이드 통해서 우리가 안 게 뭐냐면은 트리트먼트 그룹이랑 컨트롤 그룹 빼서 커설 팩트를 구하려면은 우리는 요 뒤에 값, 그러니까 셀렉션 바이어스로 제가 지칭한 부분이 0이 돼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여기가 없어질 테니까. 그래야 얘 둘을 뺀 게 결국 커설 팩트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둘이 같냐는 겁니다. 과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왜 셀렉션 바이어스냐면 일단 일종의 그런 거예요. 이게 같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 트리트먼트 그룹에 있는 사람의 트리트먼트 받지 않았을 때 결과값이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는 그룹, 그러니까 컨트롤 그룹이
가지는 어떤 디폴트의 어떤 결과값이랑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병원 얘기를 했죠. 사람들 중에서는 병원을 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사람들 중에서는 병원을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병원을 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안 가는 데도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병원을 가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건강 상태가 대체로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 얘기가 결국 여기입니다. 트리트먼트 그룹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병원을 가게 될 사람들은 애초에 트리트먼트를 받기 전에 건강 상태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뭐냐면 반대로 병원에 안 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왜 안 가겠어요? 건강이 좋아서. 적어도 이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병원을 안 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을 안 갔을 때의 건강 상태에 대한 아웃컴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쪽보다. 그럼 뭐예요? 둘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병원에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의 특성이 다르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거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셀렉션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야 될까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앞으로 알아가겠지만 이걸 해결할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얘를 0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값이 여기죠. 이 값이랑 같아지면은 사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사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그 통계학 수업을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값이랑 앞에 값이 똑같죠. y가. 차이는 그냥 그 뒤에 컨디셔널 한 di가 다른 거예요. 둘이 같다는 건 뭐냐면 사실 이 yi라고 하는 우리 포텐셜 아웃컴이라고 부르는 얘가 d라고 하는 트리트먼트랑 인더펜던트 하면은 해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뒤에 컨디션을 해놨는데 d로 이 뒤에 y가 영향을 받지 않으면은 둘이 같아져요. 그래서 그게 되면 사실 해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과값과 그러니까 예상되는 결과값과 트리트먼트가 인더펜던트 할 수 있도록 우리 세팅을 하면은 사실 커슬 팩트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셀렉션 바이스 문제가 해결되니까. 제가 써놨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effect interest가 만약에 treatment assignment인 D와 independent 하게 되면은 이 문제 해결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이런 경우를 treatment인 D가 랜덤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랜덤하게 어사인이 되면은 애초에 결과값과 무관한 거죠.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실험을 해서 이제 이 D 자체를 애초에 랜덤하게 정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병원에 가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안 가. 그거를 이제 일종의 로또 같은 거로 정하면은 랜덤한 거잖아요. 나의 결과랑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커슬 팩트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익스페리트 하지 못해요. 저희 경제학 연구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DID나 IB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이용해서 커슬 팩트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식의 논의가 이제 결국 기본적인 커슬 인프런스와 커설리티를 구하는 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